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젯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꽤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시장이 트럼프의 발언 이후 그리고 유럽 쪽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던 시점에 오르락내리락하며 크게 흔들렸죠.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하락했다가 다시 약 2% 정도 반등했고 비트코인 역시 2% 넘게 변동을 보였습니다. 금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죠. 트럼프와 유럽 측의 발언에 이어 최근 트럼프는 여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핀란드 쪽 시장도 아침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쪽은 98,000 근처를 지지하지 못하면 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세에 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제만 해도 S&P 500이 반등했다가 하락할 때는 비교적 완만했지만 비트코인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2%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반등할 때도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보이고 차트상으로도 98,000을 지지할 확률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매매 전략은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92,000을 회복해서 지지할 수 있다면 그 그림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98,000까지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98,000은 레벨 클립의 중요 구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침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최근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 스포츠, 유럽 관련 이슈 등 시장이 우려하던 뉴스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도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스포츠 딜 마무리로 향후 프레임워크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며 크립토 시장의 상승세와 투자자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코인별로 보면 여전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도 보입니다. 예컨대 이더리움은 고전 중이며 8%씩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곧 코인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공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다시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어제는 변동성이 컸어요. 밤새 2%씩 오르내리며 여러 번 요동쳤죠. 처음에 오르길래 책과 넷플릭스를 보며 안심했는데 자기 전 다시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폰 꺼버렸습니다. 예상대로 포지션만 유지 중입니다. 계속 시장을 보면 머리 아프고 신경 쓰여요. 시장이 탐욕과 공포를 자극하니까요. 트럼프는 또 다르게 말하고 유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서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이런 게 마치 우리를 속여서 물건을 챙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그냥 차트에 기반해서 포지션만 따라가면 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장이 다시 반등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죠. 롱숏 포지션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6억 6천만 달러 넘게 청산당했습니다. 보면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모두 거의 비슷하게 청산됐어요.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두세 번씩 쭉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했거든요. 마치 데비카드나 신용카드를 긁는 것처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위쪽도 깨지고 아래쪽도 깨지고 또 위쪽이 계속 깨지는 상황이라 저도 좀 헷갈렸어요. 위쪽 구간은 대략 9만에서 9만 900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구간이 아마도 추가 청산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엔 상방 스파이크를 예상합니다. 상황이 정리된 듯 보이나 다들 의구심을 갖는 중이죠. 글로벌 트레이더들의 동향과 시장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급락으로 공포가 이미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롱숏 리퀴드 쪽을 한번 살펴보죠. 방금 전에 잘못 말했는데 비트코인 차트도 잠깐 볼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1% 정도인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만약 1%를 넘어서면 그 그림이 9만 8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만약 이 구간에서 마감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감할 때는 대략 7에서 8% 정도 플러스가 되어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도 여전히 어제와 비슷한 구간에 머물러 있고 대략 200만 팔 근처에 있습니다. 지지선 붕괴로 구조가 변했습니다. 상승세가 횡보로 바뀌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21, 내 300만 위 안착 시 좋은 신호입니다. 저점을 높이며 상승 준비가 된 겁니다. 향후 8일간은 상승 편향을 유지하며 여전히 상승 매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지 실패 시 재검토하되 내일까지 잘 버텨준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는 약 1% 정도 소폭 손실 중입니다.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좀 있어서 약간 머리가 아프긴 하네요. 만약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앞으로 6일 후에는 꼭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월 의장 쪽에서 연이어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 트럼프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시장에 추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꽤 높이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SP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P는 이미 이전에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도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SP의 현재 구간은 대략 퍼센트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2% 정도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략 2%에서 3% 정도인데 짧은 구간에서 3번 수익을 냈다면 9% 정도가 되는 거죠. 어젯밤은 수익을 나눌 만큼 치열할 정도로 꽤나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시장에서 챙길 수 있는 구간에 집중하는데 어제 정확히 매매했다면 챙길 수 있는 구간이 꽤나 많았습니다. 진입 위치는 99, 300건 근처였습니다. 현재 약 1%의 소폭 손실 상태입니다. 위에서 추가 매수하여 평단가는 91, 0원으로 올랐으나 첫 진입 포지션만 보면 거의 본전 수준입니다. 거의 다 왔죠. 이전에는 7% 수익을 챙겼었잖아요. 이제 CEO 전략을 살펴봅시다. 지금 제가 볼 것은 바로 먼스 차트입니다. 이번 달 마감이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98,000 이상에서 마감하면 다 괜찮아요. 98,000 이상이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102,000 위에서 마감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구간에서 마감하지 못하면 구조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 하락할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됩니다. 과거 다이버전스 유무와 그에 따른 조정을 논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에서 성공 시 상황이 풀리며 롱 포지션을 더 공격적으로 진입 가능해집니다. 상방 압력도 강해질 겁니다.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격이 94,000에서 5,000원 사이 중심선으로 올라서면 차트가 개선되며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컸는데 향후 이틀간 98,000까지는 아니더라도 92,000 위에서 안착해 주길 기대합니다. 92,000을 지켜준다면 수익을 유지하며 신고점 형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평단 근처에서 정리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절반 정리 후 숏 전환이나 다른 방안을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세부 움직임도 다시 살필게요. 첫 번째 C 오더를 보면 현재 구간 조정상 93,000이나 2,000 부근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끝일 수도 있죠. 이번 조정은 C파와 B파가 이미 마무리 단계이며 이제 C파로 하락 중이라 봅니다. B파의 C가 끝나고 큰 A파 시작 후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은 항상 ABC 3파 구조로 움직인 뒤 하락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C파는 상승 기대와 달리 눌림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횡보를 통한 매집인지 하락 전환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반등 시 0.618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강하게 눌린다면 이는 가짜 상승이므로 즉시 하락 포지션으로 대응하여 C파동 수익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98,000 지지 실패 시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지지한다면 상승 관점으로 전환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상승 추세에서의 수요를 이 구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아직 저점이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건 마치 작은 파동의 한 구간처럼 보이는데 1파가 끝나고 2파가 조정된 뒤에 다시 3파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승 쪽으로 편향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격이 빨리 올라주고 9008을 확실히 지지해줘야만 이 시나리오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9008을 지지하지 못하면 다시 원래의 케이스로 전환해서 플레이해야겠죠. 이번에는 엔딩 관점에서 CEO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미 이탈했으니 저항선만 체크하세요. 파동이 585 올라온 뒤 가격이 저항선을 계속 테스트하며 돌파를 시도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항선에서 살짝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생겨 상단박스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단박스 이탈주의가 이 구간 매매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략 97 부근에서 74 부근까지 약 20% 정도의 범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박스권, 즉 삼각형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말이죠. 뭐라고 부르더라? 그냥 하단 박스가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이번에는 트렌드라인 박스 쪽을 보면 더 이상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참고하지 않고 이전에 놓쳤던 트렌드라인 저항선을 참고하게 됩니다. 지지선은 5만 부근까지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 8천 선까지 하락 가능하며 저항선은 9만 7천 부근입니다. 트렌드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구간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9만 7천 선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승 확률은 여전히 낮으며 수평선 지표를 더 살펴보면 급등할 확률은 10% 정도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며 주요 지표도 그렇습니다. 이번 사이드웨이 구간은 스윙 트레이딩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현재 스윙으로 매도하며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웨이 상황에 맞춰 대응력을 높이려 노력 중입니다. 요즘 고민은 사이드웨이 수익 극대화 방안입니다. 이 구간 수익도 사이드웨이로 판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7%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은 에버전트가 없어 수익을 못 냈고 위쪽 박스 매매 후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수평선 아래가 강하게 무너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 30%로 받고 상방 수익 60% 확률이 남았습니다. 다음 AMC와 FC를 보시죠. SS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AMC를 따라간다면 이 저점 기준이며 무너지면 ASL 대응입니다. FC 관점에선 반등 실패 시 하락 추세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전 아직 이 구간 진입 전이에요. 이달 말까지 지켜보고 ES 진입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이제 금거울들 보죠. 요즘 금 투자자가 꽤 늘었네요. 하루 1% 정도 움직이는데 제 관점에선 변동성이 하루 7, 8%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정도 스윙이 가능해 보입니다. 투자자 진입으로 탐욕과 공포가 섞여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드리프트를 기다리는 중인데 7% 정도 하락하면 금 진입을 고려하겠습니다. 매도세가 약해져도 진입 가능하고요. 금과 시장 상황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실버는 77에서 78 근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실버에도 엔트리에서 같이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우스코인 쪽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은 컬렉션이 좀 약하지 않나요? 만약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다시 숏 포지션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마감 전에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략 3200선 근처, 저항선 근처에서 숏을 잡을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딥을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분명히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지네요. 이스트 쪽에서도요. 지난번 트리마니 했을 때 BBC 다운사이드를 잘 잡았다면 진입가가 9만 5,500이었죠. 위쪽 SE도 잡았다면 이스트 쪽 수익도 가능했을 겁니다. 아웃코어 쪽 RP와 에스터도 같이 보시죠. 이게 우리가 눈에 띈다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주목할 만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에스터는 유로 쪽이거든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로도 아마 유로일 것 같고요. 만약에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유로는 아니고 0.5를 먼저 돌파해야 해요. 하지만 속을 보지 않으면 이미 유로를 찍었고 가도 이미 유로를 찍었어요. 그리고 IP는 어떤가요? IP도 만약 1에서 2일 안에 다시 올라서지 못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SJ를 계속 찾아야 하고 저는 하방 위험을 낮게 보호하고 있죠. 맞죠? 만약 이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꽤 안전한 편이에요.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요. 만약 위쪽에서 따라 들어가면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절대 안 되죠. 오늘 아침 살펴볼 부분입니다. SP와 국내 시장 모두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제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건 바로 항생 지수입니다. 중국 시장 트레이더분들은 이 구간 마감 여부를 보세요. 여기서 마감되면 다음 달도 강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 발생 시 이는 부정적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디스코드와 유튜브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대구시부도 확인해 보세요. 어제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최소한 2%가 출렁였고 비트코인은 2, 3% 변동했습니다. SP는 1%대, 금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린란드와 트럼프 관련 우려, 유럽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크립토와 마켓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